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리 24. 네, 우리 뭐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지금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타당한 인식, 타당한 인식,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진입하는 거나 진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계속 다룰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예. 이거 적합한 인식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타당한 인식 둘 다 한국에서는 둘 다 이렇게 번역이 둘 다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쉽게 보면 인간 정신, 우리 신체를 이게 인간 신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체죠. 그죠? 우리 자신의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 우리 자신의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이니까 뭐 말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 옛날에 그 자연학 소고 기억나십니까? 자연학 소고 좀 전에 얼마 전에 했었죠. 그죠? 단순한 물체, 뭐 복합 물체, 뭐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 이런 걸로 구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자연학 소고에서 우리 인간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냐면 어, 그죠? 뭐죠? 그 유동적인 부분, 그다음에 부드러운 부분, 그다음에 딱딱한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뭐 혈액이든지 뭐 그죠? 뭐 장기든 뭐 뼈든 근육이든 이렇게 뭐죠? 성격만이 아니라 요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뭐 장기들도 있을 테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바꾸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대해 예? 타당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증명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배가 아픈데 왜 아픈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프긴 아픈데 이유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 신체가 그런 건데 복합 신체라 그런 건데요. 스피노자의 증명 방식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은 자신의 운동을 일정한 비율로 서로 전달할 때만 신체 자체의 본질에 속하고 그 자체로서 신체와 상관없이 고찰될 경우에는 신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게 운동을 일정한 비율로 전달하는 것. 이때만 신체 자체의 본질에 속하고 신체와 상관없이 고찰되면 신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신체가 그죠? 운동과 정지의 비율 이 비율을 일정하게 전달하면 모두 우리의 신체가 되는데요. 그죠? 신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와 상관없이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갖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손톱의 예를 들어볼까요? 손톱을 잘랐을 때 이 잘린 손톱은 내 신체와 동일한 운동과 정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잘린 손톱 같은 경우,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 신체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해서 뭐 큰 어떤 내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죠? 신장이 우리가 두 개인데 예를 들어 신장 하나를 이렇게 기증하고도 내 신체를 동일한 비율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신체는 나와 상관없는 신체가 되겠죠, 신장,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인간 신체 부분은 매우 복잡하게 조직된 개체고 신체의 본성과 형상을 모두 보존하면서 신체에서 분리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신체에서 분리될 수 있고 자신의 운동을 상기한 양쪽으로 다른 물질에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은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전달하겠지. 나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헤맸던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각 부분의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있지만, 그것은 사실 신이 자연의 질서에서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부분의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있지만 그것은 사실 신이 자연의 질서에서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각 부분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체에 해당하는 정신이 있죠. 그죠? 그죠? 여기 원이 있으면 원에 대한 원관념이 있겠죠. 그죠? 원관념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신체하고 정신, 그다음에 원과 원관념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두 개 붙어 있죠. 동일한 것인데 다른 측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정신, 신체하고 합성되어 있는 이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을 갖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신체하고 붙어있는 이 정신 자체는 신체 자체에 대한 관념을 갖지는 않죠. 신체에 대한 관념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체에 변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를 지각하려면 지각한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념이. 그러려면 내 신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 이 신체 정신의 이 결합thể 있죠. 신체와 정신의 이 결합thể. 지난 시간에 이 결합thể 이것과 두 번째 신체의 변형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정신 안에 관념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다시 돌아가면 각 부분의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이나 각 부분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손톱이라고 합시다. 손톱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신 안에 있겠습니다. 그죠? 그것은 사실 신이 자연의 질서에서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경우에 고찰되는 한에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잘 보면은 자, 신이 지난 시간에 다른데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요. 자, 지금
자, 손톱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때 이 손톱과 머리카락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신체로부터 그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 그럼 여기 이 손톱에 대한 관념이 있겠죠, 그죠? 관념이 생기겠죠. 머리카락에 대한 관념도 생기겠죠, 그죠? 각각 관념이 생길 텐데 이때 이 관념들은 나의 관념일까요? 이 관념 아니겠죠, 그죠? 나와 상관없는 신체니까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그 관념은 신 안에 있겠지만 그것은 신이 이 자연의 질서니까 이 자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체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손톱과 머리카락이 나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손톱에 질서가 있을 테고 머리카락에 질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질서에 해당하는 한에서의 관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관념들은 나의 신체의 본질과 관계 없는 관념이죠. 이때의 관념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것도 그렇지만 신 안에 있는 관념이긴 하지만 그 관념은 내게 있지는 않다. 그 관념은 나에게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 자체의 각 부분의 인식은 신이 오직 인간 신체의 관념,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이 매우 많은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하나의 신 안에 있다. 이것도 잘 보겠습니다.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의 각 부분이 또 나오죠. 손톱, 머리카락이라고 해보면 이것의 인식은 인간 신체의 관념. 인간 신체의 관념이 뭐였냐면 인간 신체의 관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체와 정신 2차원에 있는 거죠. 신체와 정신. 신체 변형이 관념이 아니고 이 신체와 결합된 정신의 관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인식은 신이 오직 인간 신체의 관념, 즉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 신이 매우 많은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간 이 각 개체의 각 부분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신체와 결합된 그 관념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신체와 결합된 그 관념. 이것이 있고 또 다른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신체의 변형에 해당하는 그런 관념은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는 다른 거고. 그죠?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인간은 신체가 있고 신체가 있으면 정신이 생기겠죠. 이런 것과 내가 춥다에 대한 관념이 생기는 건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죠. 춥다라는 관념이 생기는 것과 내 신체에 해당하는 정신이 있는 건 다른 건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춥다의 관념이 생긴 건 내 신체의 변형이죠. 내 신체의 변형에 대한 관념이죠. 이거 관념이고 이것은 신체 변형 이전의 관념이죠. 이것은. 근데 첫 번째도 신의 관념이고
첫 번째도 신의 관념이고 두 번째도 신의 관념이죠. 모든 게 신의 관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두 가지는 다르죠. 첫 번째는 내 신체 자체에 즉한 관념이고 두 번째는 그 신체가 변형되었을 때의 관념이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를 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를 잘 보면 내 신체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야 되지? 겨울이 있어야 되겠죠? 겨울이라는 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잘 보면 신은 나의 신체와 겨울의 신체로 변형되어 있죠. 그죠? 신은 나의 신체와 겨울의 신체로 변형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나는 나의 신체의 변형을 알지만 겨울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죠? 겨울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럼 겨울 자체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겨울 자체는 신이 알고 있겠죠. 그죠? 신이 알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 신 안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논법으로 보면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의 각 부분 손톱과 머리카락 각 부분에 대한 인식은 신 안에 있겠죠. 신 안에 다 있겠죠. 그죠? 쉽게 생각해서 다시 나의 신체가 있고 나의 신체에 대해서 신관념이 있겠죠. 그죠? 나의 신체, 나의 손톱에 대해서도 신의 관념이 있겠죠. 나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신의 관념이 있겠죠. 신의 관념이 이렇게 다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의 신체에 해당하는 신의 관념이 바로 뭐냐면 신이 나의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요. 이걸 신이 나의 정신을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뭐죠? 이것은 신이 손톱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죠. 예. 이 신이 머리카락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이고 각각 다 신이 변형된 것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모든 이 나의 신체, 손톱, 머리카락은 전부 다 신의 관념인데 만약에 신이 여기 있다면, 신이 이쪽에 있다면 나머지 두 개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지는 못하겠죠, 내가. 그죠? 지금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나아가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의 각 부분에 대한 인식은 신이 오직 인간 신체의 관념, 즉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 어디 있지? 신이 매우 많은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과 나의 손톱에 대한 관념, 나의 머리카락에 대한 관념을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뭐만 갖고 있냐면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인간 정신은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뜻이냐면 오류인데 왜 오류냐면 부분적 인식이기 때문에 부분적 인식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이 부분이 잘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다시 읽어보면 정리 24.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데 우리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 왜냐하면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 각 부분, 모든 부분들은 다 신 안에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이 모두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많은 부분들, 각 부분들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있는데, 그죠?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한 관념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신체 전체에 대한, 우리는 특정한 비율로 운동하는 신체 전체에 대한 관념을 갖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은 우리 부분들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고 각각의 부분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신체는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 부분들이 있겠죠. 각 부분들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고 우리 신체 전체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는데 신은. 근데 우리는 우리 신체 전체에 대한 관념만 갖고 있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들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런 건데 스피노자의 설명 방식은 이제 좀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읽어보면 증명.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은 자신의 운동을 일정한 비율로 전달할 때만 신체의 본질에 속하죠. 그런데 개체로서 신체와 상관없이 관찰될 경우에는 신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톱, 머리카락처럼.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부분은 매우 복잡하게 조직된 개체이고 신체의 본성과 현상을 모두 보존하면서 신체에서 분리될 수도 있고, 그죠? 머리카락 형상을 보존하면서 분리될 수도 있고, 자신의 운동을 상이한 양식으로 다른 물체에 전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물에도 그 사물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있습니다. 그죠? 신 안에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심장이 있다고 치죠. 내 심장이 있으면 이 심장에 대한 잘 보세요. 내 신체가 있고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고, 그죠? 내 심장이 있고 심장에 대한 관념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이것과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있고 심장 변용에 대한 관념, 이 두 가지는 다 다른 거죠. 이해 가시나요? 내 신체에 대한 관념과 신체 변용에 대한 관념이 다르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은 다른 사물이 없이도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 신체와 결합된 나의 정신 있죠. 이건 다른 사물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 신체 변형에 대한 관념은 다른 사물이 없으면 안 되죠. 내 신체가 변하려면. 그럼 심장에 대한 관념은 심장만 있어도 돼요. 근데 심장 변형에 대한 관념은 심장과 다른 사물이 또 있어야 되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 인간 신체 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분리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있고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은 다 신 안에 있겠죠. 심장에 대한 관념도 신 안에 있고 심장 변형에 대한 관념도 신 안에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것은 신이 자연의 질서에서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렇다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장 변형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는 심장에 대한 관념은 신 안에 있겠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체 변형을 느끼려면 다른 사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장에 대해서 느끼려면 심장과 관련된 다른 사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다른 개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들은 신이 인간 정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우 많은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거 동일한 논법이에요. 인간 신체도 다른 사물과
관련을 가질 때만 우리 신체를 느낄 수 있듯이 그래서 인간 정신은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리 24를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신체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오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다음에 정리 25. 인간 신체의 각각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인간 신체가 변형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인간 신체의 관념이 아니고 각각의 변형의 관념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체가 변형되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의 신체가 변형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변형에 대한 관념이 생겨야 한 겁니다. 지금. 이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정리 24에서 했던 것은 우리 신체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외부 사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신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왜 그러는가 증명을 보겠습니다. 이제 외부 물체가 인간의 신체를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에서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이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다는 걸 밝혔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부 물체를 태양이라고 해보죠. 앞에 나왔던 얘기. 그죠? 인간 신체는 눈입니다. 눈. 우리의 눈을 변형시켰어요. 규정한다는 것은 바로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이 뭐죠? 인간 신체가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보면 우리 눈이 변하잖아요. 눈이 변하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동전만한 태양이라고 하는 변화가 생기잖아요. 우리 시각에. 그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것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데 어떤 본성을 포함하냐면 태양의 본성을 포함합니다. 태양의 본성을 포함하죠. 태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게 우리 시신경에 생겨나지는 않겠죠. 태양의 본성을 포함한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태양이 동전만하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갑자기 없던 동그란 동전만한 태양이 생겼으니까 분명히 태양의 본성을 포함하는데 잘못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에 한해서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와 외부 물체에 동일하게 태양입니다. 지금 계속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에 한해서 그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본성상 외부 물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똑같이 또 동일한 논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양입니다. 그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본성상 외부 물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면은 인간이 여기 있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의 관념이 있겠죠. 인간에 대해서 신의 관념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여기 태양에 대해서도 신의 관념이 있겠죠, 그죠? 신의 관념이 있겠죠. 있겠죠.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게 하나 생길까요? 인간과 태양의 접속이 있겠죠, 지금.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신의 관념이 생기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죠? 인간에 대한 신의 관념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한 신의 관념이 뭐죠? 태양 관념이겠죠, 그죠? 인간과 태양의 접속에 대한 신의 관념은 뭘까요? 바로 동전만한 태양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외부 물체가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는,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 2, 3번 중에서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는 2번이죠, 지금. 이해 가시죠? 2번. 2번인데 그 관념이나 인식은, 그 관념은 어디 있습니까? 그 관념은 어디에 있나? 신에게 있겠죠. 근데 그 관념은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1번? 3번이 갖고 있을까요? 못 갖고 있겠죠. 1번이나 3번은 2번을 못 갖고 있겠죠. 그죠? 근데 2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신에게는 있겠죠. 그죠? 이때의 신을 뭐라고 할 것인가? 이때의 신을, 스피노자는 이때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때 신에 대한 관념은, 그 관념이나 인식은 뭐냐면, 그 2번에 대한 인식은 신이 본성상 외부 물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된 한에서 신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 1번의 신일 때, 1번의 신일 때는 신은 뭘 못 갖고 있나요? 2번, 3번은 못 갖고 있죠. 만약에 신이 1번이라면, 그죠? 근데 신이 이 2번의 관념을 가질 수 있으려면 신이 어떤 경우일까요? 신이 2번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 2번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 인간과 태양이 있는데 이때 태양 2번의 관념은 뭐라고 되어 있죠? 2번의 관념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과 관계없는 사물이잖아요. 지금 개체죠. 그죠? 이게. 그죠? 그러면 이때 인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태양과 관계없는 개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3번은 두 개가 관계를 가진 거니까 놔두고.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때 신은 뭐라고, 2번의 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물체가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일 때는 그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어떤 신이냐면 외부 물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신은 인간 그리고 태양 이렇게 각각 변형된 신이에요. 지금 서로 관계가 없는, 지금 신이 인간과 태양으로 지금 변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나는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은 갖고 있겠죠. 그죠? 이게 1번이죠. 1번이죠. 두 번째, 나는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3번. 3번도 갖고 있죠. 그런데 2번은 갖고 있지 못하죠. 근데 2번은 어디, 1, 2, 3번 모두 신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건 2번입니다. 그죠? 그 2번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 스피노자는 2번 자체를 바로 신이 본성상 외부 물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경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이 인간으로 변하고 태양으로 각각 변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뭐냐면 이때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이 뭐냐면 태양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태양의 본성에 대한 인식. 이건 몇 번일까요? 이건 2번이죠. 태양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2번 아닙니까? 그죠? 2번은 신이 인간 신체 변형의 관념을 가지는 한에 쓴 신한 이게 몇 번입니까? 인간 신체 변형에 대한 관념이 몇 번이죠? 3번이죠. 내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가지는 한에서는 신액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왜냐하면 지금 신에게 있는 관념은 1, 2, 3이죠. 그죠? 그런데 내게 있는 관념은 1과 3이죠. 그죠? 2번이 없는 거죠. 2번이. 그래서 인간 신체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 인식이다 이런 거예요. 스피노자의 설명 방식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요. 그죠? 자, 보세요. 외부 물체가 뭐죠? 태양이죠. 그죠? 태양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이 뭐죠? 바로 우리의 인간이죠. 인간. 그죠? 인간. 신이 외부 물체도 있고 또 인간으로도 있고 이렇게 있는 한에서 그죠? 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념은. 그러니까 보세요. 외부 물체, 그 태양이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라는 건 뭐냐면 인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신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에 신 안에 있는데 이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이때 신은 그러므로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태양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신이 인간 신체 변형의 관념을 가진 안에서 신 안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인간 신체 각각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신체가 있고 무수한 사물들이 있죠. 그죠? 우리 신체가 있고 무수한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무수한 사물들이 있다면 그 사물들에 대한 각각의 관념들이 있겠죠. 그죠? 있죠. 그죠? 그리고 인간 신체와 결합된 사물, 이것이 변형에 대한 관념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외부 사물을 알 수 있으려면 변형되어야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체가 변형될 때 외부 사물을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외부 사물의 본성을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냐면, 우리 신체하고 결합된 무엇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그 자체로는 모르고 동전만한 태양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에 대한 관념은 어디 있냐? 태양에 대한 관념은 어디 있냐? 그것은 신이 태양과 나와 그다음에 뭐죠? 뭐 달과 이런 모든 것들로 변형되어 있는 그때 각각 다 신이 변형되어 있을 때 각각 신은 각 사물에 대한 관념을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때의 관념이에요. 각각 사물들로 다 변형되었을 때의 관념. 그걸 스피노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이 외부 사물에 물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런 말. 그냥 스피노자의 어법이 그렇습니다.
다음 정의 26. 인간 정신은 자기 신체 변형에 관념에 의해서 외부 물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이건 쉽죠, 그죠? 내가 내 신체의 변형의 관념에 의해서만 외부 물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거죠. 증명.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도 외부 물체의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의 정신도 그러한 물체의 존재에 대한 관념에 자극받지 않겠죠. 너무 쉬운 이야기죠. 즉 인간 정신은 그런 외부의 물체의 존재를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의 자극을 받는다면서 정신은 외부 물체를 지각하고.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죠,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은 내 신체가 변해야만 무엇이 존재한다고,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지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어떤 지각이 있는데 새로운 자극이 오지 않는 한 과거의 자극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자극이 안 오면 과거의 자극을 계속해서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돼 있어요. 보충? 네. 그래서 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경우 그것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 인식을 갖지 않는다. 이때 잘 보시면 그냥 대수롭게 넘기면 안 되고, 이때 표상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상한다라고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상상한다, 표상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관념이 있고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관념이 있을 때, 그죠? 이때 잘 보면 이때 베드로의 사망,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의 관념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죠. 베드로하고 붙어있는 베드로의 정신은 베드로가 사망하면 사라지죠. 두 번째, 베드로의 사망, 베드로가 죽어도 바울이 갖고 있는 베드로의 관념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지난 시간쯤인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의 관념은 뭐죠? 바로 이것이 뭐죠? 이것이 표상한다는 거죠. 상상한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지금 죽고 없으니까. 근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바울은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냐면 내 신체의 자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서 말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일종인식이죠. 일종인식의 본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상상하다, 표상한다. 표상한다, 상상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뭘까요?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바로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해보죠. 베드로의 죽음을, 인간의 정신을, 이걸 바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표상한다라는 말은 일종인식이고 상상한다는 뜻이고,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뭐죠? 부분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인식은 부분적 인식이죠. 그리고 그걸 부적합한 인식이라고 불렀고, 인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전만한 태양은 이건 부분적 인식이죠.
그리고 부적합한 인식이죠. 그죠? 왜 부적합한 인식이냐면 태양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태양 자체는 누가 표현하냐면 신이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동전만한 태양 이것도 신의 인식이죠. 이것도 신의 관념에 이 자체로는 내 신체에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내 신체에 생긴 거니까 이 자체로는 거짓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전만한 태양 자체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베드로의 관념도 거짓이 아니에요. 언제 거짓이 될까요? 언제 거짓이 되냐면 바울이 베드로는 아직도 살아있어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면 그때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동전만하게 보인다고 태양이 그럴 때 그때는 거짓이 아닌데, 왜냐하면 태양은 늘 동전만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양이 동전만하지 않게 보이면 내 눈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동전만하게 보이는데 그때 거짓이 되는 조건은 태양의 본성이 동전이다라고 표현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종 인식은 부분적 인식이고 부적합한 인식이지만 그 자체로는 오류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 안에는 그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보충. 증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자기 신체의 변형의 관념에 의해서, 내 신체의 변형의 관념에 의해서 외부 물체를 관찰하면 우리는 정신이 그것을 표상한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노자가 지금 뭔가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인간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 내 신체 변형을 통해서 자꾸 외부 물체를 생각할 때, 내 신체 즉해서만 외부 물체를 생각할 때가 바로 상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걸 중심으로 사물의 본성을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표상한다고 하고 오류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는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표상할 수가 없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는 외부 물체를 표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신의 본성이에요. 우리 정신의 본성은 외부 물체를 인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 신체의 변형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죠?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는 거죠. 잘못이나 죄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에 빠지는 건 전혀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모든 사물의 본성이. 그러므로 정신은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표상하는 경우가 특별하게 철학적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철학적 개념으로 쓰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우리 신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우리 신체의 변형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사물이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이든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물조차도 각각의 부분들이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도 부분들이듯이, 모든 사물들이 각각이듯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체와 외부 세계를 우리 신체 변형에 즉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7. 인간 신체 각각의 변형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 맞겠죠, 그죠? 내 신체 변형의 관념이 뭐죠? 변형의 관념은
내 신체 변형관념 뭐하고 뭐가 결합돼야 되죠? 나의 신체와 외부 사물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인간 신체 자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겠죠. 아까 나왔듯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변형의 관념을 통해서는 우리 신체 자체에 대해서 또 동시에 외부 사물 자체에 대해서 타당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증명, 인간 신체의 모든 변형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가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자극받는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하죠. 자극받는다. 그러나 인간 신체가 다른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를 띨 수 있는 개체 하에서 그것에 대한 관념은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자극받으면 내 신체의 본성을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하기는 합니다. 그죠? 포함하기는 하는데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다른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는 개체인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음, 그러니까 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는다는 것은 수많은 외부 사물과의 접촉이 막 이루어지면서 막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언제든 간에 그 타당한 인식을 절대 포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체의 변형에 대한 관념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자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정리 28.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는 명석 판명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되는데 변형의 관념은 이건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는 보겠습니다.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이니까 변형의 관념은 내 정신에만 관련되면 명석 판명하지 혼란스럽다. 네, 증명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과 아울러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하죠. 이건 이해 가시죠? 그죠? 그 관념은 인간 신체 본성만이 아니라 그 부분의 본성도 포함하고 이거 뭐죠? 그 부분의 본성도 인간 신체 부분들 있죠. 부분들도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팔이 아픈데 이 팔만 아픈 게 아니고 여기 안에는 무수한 많은 부분들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해 가시죠? 뭐 혈액의 변화든 무슨 호르몬의 변화든 다 인지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변형은 인간 신체의 부분과 신체 전체가 자극받는 양식이니까. 그러나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과 아울러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자 보세요.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 이게 뭐였죠? 아까 나온 이야기라면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이죠. 태양만에 있다고 치면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이건 수많은 신체의 부분들에 대한 관념이겠죠. 그죠? 신이 인간 정신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은 신 안에 없다. 이게 뭔 말이죠? 이거 똑같은 거죠. 아까 1, 2, 3번 중에서 신이 인간 정신으로 고찰되는 경우는 뭐였죠? 이것은 1번의 경우죠. 1번. 어디였냐면 여기. 인간과 신의 관념,
태양의 관념, 인간과 태양의 접속에서, 그죠?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죠? 됐지? 예. 신이 인간 정신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는 신함이 없고, 신이 다른 많은 관념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고찰되는 신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관념으로 변형됐다는 것은 신이 인간, 그리고 태양, 인간 플러스 태양,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관념을 갖고 있을 때 신 안에 있고. 그러면 이 변형의 관념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는 전제가 없는 결론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관념입니다. 이 변형의 관념은 뭐죠? 이 변형의 관념은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인데, 이 관념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된다 그러면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죠? 태양에 대한 관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2번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피노자는 뭐라고 했냐면 전제가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관념이다. 혼란스러운 관념은 뭐냐면 부적합한 관념이에요. 이게 혼란스러운 관념, 부적합한 관념. 네, 부적합한 관념입니다. 네. 부적합한 관념인데, 그 관념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제가 없는 결론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눈에는 태양과의 접속에 따라 동전만 한 태양이 생겼는데, 그죠? 이때 우리가 태양은 동전만 해 라고 말하면 이는 태양의 본성을 표현하지 못하죠. 그죠? 대신 우리는 우리 신체에 즉한 태양의 상태만을 말하고 있죠. 이때는 태양 자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없는 결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긴 내는데 전제가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야, 태양은 동전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전제가 달려 있어야 돼요. 아, 태양은 동전만 한데 우리 눈에 보일 때만 그래. 태양 자체의 본성은 아니지. 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 없이 태양은 동전만 해! 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인간 신체 변형의 관념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신에만 관련되면 당연히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데카르트 비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카르트가 이 명석 판명하다는 용어는 데카르트가 쓰는 말이에요. 데카르트에게 명석 판명한 것, 즉 진리인 것은 인간 정신에 있어 명확하고 확실한 것. 알겠습니까? 의심할 수 없는 것. 인간 정신이 정말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하다고 인식한 것은 명석 판명한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그걸 비판하고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면 그건 무조건 오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사물과의 관련성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양을 보고도 이게 아무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류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석 판명의 조건은 우리 정신 내부를 명확하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사물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된다. 주석,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이 단지 그 자체로만 고찰될 경우 명석 판명하지 않다는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이 뭐죠?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이 그 자체로만 고찰된 경우 명석 판명하지 않다는 것은 동일하다. 앞에는 뭐라 그랬죠? 신체 변형, 어디 있지?
뭐 있죠? 명제가 신체 변형의 관념이죠. 인간 신체 변형에 대한 관념이죠. 인간 정신의 본성도 뭐죠?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은 인간 정신이 뭔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 정신이 뭔가 변화를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관념도 그 관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야기한 것과 같이 봐야 된다. 변화를 야기한 것과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 29.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인간 정신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관념의 관념 나왔죠.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아까 예를 들어보면 동전만한 태양이죠. 동전만한 태양이 변형의 관념입니다. 그 관념에 대한 관념은 뭘까요? 관념에 대한 관념, 그 관념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관념이죠. 그 관념은 인간 정신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 관념을 다시 내가 뚫어지게 보더라도 타당한 인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냐하면 내 신체에 즉한 관념이기 때문에 내 신체에 즉한 관념을 그 관념을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수행하고 그걸 막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그 관념은 그냥 내 신체에 즉한 관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개인적 수련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확신에 계속 빠져드는 거죠. 증명.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신체 자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죠. 이거 앞에서 나왔었죠. 내 신체의 변형에 대한 관념은 내 신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죠. 그죠? 내 신체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본성을 타당하게 표현하지 않죠. 즉,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는 정의 13, 이 정신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신의 본성은 인간의 신체를 잘 나타내야 되잖아요. 정신의 본성이. 그런데 변형되어 있는 관념은 뭐냐면 변형의 관념은 나만 포함한 게 아니라 타자도 포함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인간 신체 변형의 관념은 어디에 생긴 겁니까? 내 정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신체를 잘 나타내지 못해요. 이해 가시죠? 내 신체의 변화된 본성은. 그러므로 이 관념에 대한 관념도 인간의 정신의 본성을 타당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정신의 본성이 뭐죠? 인간 정신의 본성이 뭐죠? 내 신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 정신이란 신체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 관념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내 신체가 변형된 관념을 계속해서 고찰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념을 반성하고 해도 내 정신의 본성대로 본성을 보여주는 못합니다. 결론은 이러하다. 인간 정신은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로 사물을 지각할 때, 잠깐만, 네. 인간의 정신은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로 사물을 지각하면 자기 자신, 두 번째 자기 신체, 그 다음에 외부 물체에 대해서 타당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 자연의 공통적인 질서가 뭐냐면 자연의 사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지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나 외부 물체에 대해서나 타당한 인식을 절대 못 갖습니다. 이게. 이게 일종인식이죠. 일종인식.
일종 인식인데, 그러니까 이 자연의 공통 질서니까 뭐냐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외부 사물과 접속을 하고 그 접속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도 느끼고 외부 사물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외부 사물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다. 그게 공통적인 질서예요. 모든 사물들은 이렇게 자기 뭔가를 지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통적인 질서를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방식이 에티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신은 신체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경우에만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신체를 지각하고 외부 물체를 지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신체 정신은 여기 좀 빠졌는데 나의 신체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경우에만 외부 물체를 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이 철저하게 자기 신체에 직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체에 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자 자체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신은 그런 관념을 가지는 한에서 자기 신체, 외부 물체에 대해서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단편적인 인식을 가집니다. 인간은 주석을 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한다. 강조한다. 정신이 자연의 공통적 질서로 사물을 인식할 때,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결정되어 사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이것저것을 관찰할 때 정신은 자기 신체, 외부 물체에 대해서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혼란된 인식만을 갖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외부로부터 결정되어 이렇게 여기다 줄을 긋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물들과의 접촉의 방식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사물과 마주쳐야 되죠. 알겠습니까? 외부 사물과 마주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신체 바깥의 존재와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신체 바깥의 존재와 부딪혀야 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체 내부를 인식할 때도 내 신체가 나의 정상적인 리듬 속에 있으면 나는 제 신체를 못 느껴요. 우린 언제 느끼냐면 갑자기 배가 아플 때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체 어떤 부분이 기존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과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면서 내 신체하고 다른 부분이 되는 것 같을 때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느끼든 외부 사물을 느끼든 다 내가 외부와의 접속 관계의 그런 방식으로 만날 때만 느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는 타당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그러나 내부로부터 결정될 때 이것이 중요한데 내부로부터 결정되어서 곧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사물의 일치, 차이, 반대를 인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내부로부터 결정될 때, 여기 또 나왔죠. 내부로부터 결정될 때는 정신은 다음에서 제시될 것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판명하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지금 이제 스피노자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 인식은 모두 오류인데 그렇다면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은 외부적 인식을 내부화하는 것이에요. 외부적 인식을 내부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에티카입니다. 네. 에티카고
여기 앞에서 이제 스피노자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려운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식을 내부화시키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적 인식 방법이 뭐냐면 외부화예요. 일상적 인식 방식이 외부와의 접속을 통해서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외부 물체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건 사실은 외부 물체의 본성이 아니라 내 신체의 본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내부화하는 방식이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하라. 알겠습니까?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하라. 1. 그 다음에 2. 사물의 일치. 그 다음에 차이 반대를 인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원칙을 간단하게 슬쩍 써놓고 넘어갔는데요. 네. 뭐 설명을 좀 더 해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불친절하죠. 막 주석도 달아놓고 보충 막 이렇게 친절한 것 같은데 정작 막 이럴 때는 또 이야기 안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양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고 나의 눈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태양과 나의 거리는 1억 한 5천만 킬로 되나요? 뭐 그 정도 된다고 하죠. 1억 5천만 킬로 정도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몇 배죠? 몇 배 정도 되잖아요. 몇 배는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나의 눈에는 동전만하게 보인다죠. 동전만한 크기이고 거리는 스피노자 예를 들어 200걸음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짧게 이 예는 원래 데카르트가 들고 있는 예예요.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태양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 스피노자가 그걸 적당히 갖고 와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때 태양은 나하고 거리가 200걸음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리고 동전만 해 라고 말하면 오르죠. 왜 오르냐면 이건 내 신체에 즉한 표현이니까 파악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하라.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저기 멀리 보이는 종탑은 커다랗지만 다시 잘못됐네. 저 커다란 종탑은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더라. 알겠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더라. 커다란 종탑도. 그러니까는 아주 큰 것도 멀리서 보면 작아지는구나. 이게 이 깨달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게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종탑이든 뭐 아버지든 아빠를 좀 멀리서 봤더니 커다란 아빠가 작아 보이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사물의 일치 차이 반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진다. 이런 게 사물들의 일치점을 찾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일치점을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참된 인식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 신체에 즉한 인식인데 여러 많은 사물들을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물들의 공통성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와 반대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적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종탑을 내가 보는 것도 사실은 나와의 접속이죠. 나와의 접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물들과의 접속을 늘려가서 사물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면 그런 것은 참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인식 방식이에요. 인식 방식. 인식 방식에 있어서는 내부적 결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의 관찰, 일치 차이의 인식, 이게 바로 뭐죠? 이게 과학적 인식의 방식이죠. 과학적 인식의 방식.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정신에 대한 명확한 관찰만으로는 뭐죠? 참된 인식에 도달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반대로 외부 사물과의 접속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과 비교, 분석은 참된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사물을 떠나서는 참된 인식에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외부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죠. 외부 사물과의 접속을 통해서 오류에 빠지지만 참된 인식도 외부 사물과의 접속이지 내 정신에 대한 집중적 관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리 30. 우리는 우리 신체의 지속에 관해서는 매우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지속은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지 뭐 이런 건 모르는 거죠. 증명, 신체의 지속은 신체의 본질에 의존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 신체가 우리 신체의 지속이 우리 본질에 의존한다면 뭘까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 본질에 나의 지속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본질과 뭐가 일치하면, 존재가 일치하면 뭐죠? 네? 본질과 존재가 일치하는 게 뭐죠? 일치하는 것은 자기 원인이라고 그랬죠. 공부했던 바대로. 자기 원인 존재는 실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안에 우리의 지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본질 안에 50년 살지, 100년 살지, 3년 살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신의 절대적 본성에 너 의존하지 않죠. 그죠? 신의 절대적 본성한테 우리한테 몇 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양태죠. 양태는 유한한 존재이고, 길을 가다가 칼을 맞고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래 무병장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신체는 다른 원인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고, 그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히 진행되죠. 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양태들한테는.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지속은 자연의 공통적 질서와 사물의 상태에 의존하죠. 자연의 공통적 질서와 사물의 상태에 의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쌀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관한 타당한 인식은 신이 모든 사물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신 안에 있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것도 너무 빨리 넘어가나? 너무 빨리 넘어가면 제지를 시켜주세요.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물은 뭔지 아시겠죠? 위에서 말한 수많은 인과들로 얽혀 있는 그런 사물들이에요. 아시겠죠? 인과들이 너무너무 겹겹이 얽혀 있는 이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관한 타당한 인식은 신이 모든 사물을 소유하는 경우 신 안에 있겠죠, 당연히. 그죠? 신이 근데 인간 신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이게 뭐죠? 바로 부분적이라는 뜻이죠. 신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신 안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지속에 대한 인식은 신이 우리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경우는 신 안에 없습니다. 그죠? 이 인식은 우리 정신 안에서 매우 타당하지 못하고. 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는 신이 모든 사물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신 안에 있고, 신이 우리 신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없죠, 신 안에. 그죠? 부분적 인식이고.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지속에 대한 인식, 우리 신체의 지속에 대한 인식이 뭐죠? 수많은 사물들과
관련 속에 있는 우리 신체죠. 그죠? 어떤 원인이 작용하는지 알 수 없는, 그죠? 뭐 코로나19처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신이 우리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구찰되는 경우 신 안에는 타당하지 못하겠죠. 부분적 인식이죠. 그래서 정리 30, 우리 신체의 지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된 인식을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작용하는 인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1. 우리들은 우리 외부에 있는 개체의 지속에 관해서는 매우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해 가시죠? 외부에 있는 개체의 지속, 증명을 읽지 않더라도 외부 사물도 수많은 인과 안에 있겠죠. 그죠? 외부 사물도 수많은 인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사물이 어떤 인과 속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타당한 인식을 갖지 못하겠죠. 증명. 왜냐하면 각각의 개체는 인간 신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체도 외부 사물인데 외부 사물이죠. 인간 신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죠. 수많은 인과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신체의 지속에 대해서 그렇듯이 이 개체의 지속도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보충. 결론. 모든 개체는 우연적이고 소멸될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이게 양태의 운명입니다. 그죠? 양태의 운명이죠.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양태는 우연성을 겪습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개체의 지속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물의 우연성과 소멸 가능성을 말하면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까? 스피노자가 말할 때 사물의 우연성과 소멸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바로 타당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연성이라는. 우리가 삶에서 우연성을 겪는다는 것은 진짜 우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타당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스피노자에게 우연성이란, 소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가도 어느 날 너무너무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움이 사라졌잖아요. 이 즐거움의 소멸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당한 인식을 못 가져요. 왜 슬픈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경우도 그렇지만 내 상태에 계속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변화들이 너무나 우연적인데, 그 우연성이란 소멸 가능성과 같은 것이고, 우연성은 타당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스피노자가 강조하고 있죠. 모든 양태는 소멸 가능성이고 그건 곧 우연성인데 그것은 곧 타당한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타당한 인식이, 적합한 인식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일종인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표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표상하고 상상하는 한에서 우리는 우연성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연 안에 우연성이란 없습니다. 왜? 신 안에 우연성은 없습니다. 신은 필연적인 존재죠.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 위에 아무런 우연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우연을 원래 인정하지 않아요. 스피노자는 모든 게 필연성입니다. 우연성이란 양태 운명인데 그 양태 운명이라는 하는 것은 인식의 부족이에요. 인식의 부족.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표상하고 상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필연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티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에티카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필연성에 도달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인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물들과의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개체는 우연적이고 소멸될 수 있다. 양태 운명이라고 하는 이분 뭐냐면, 우리가 이종인식과 삼종인식에 도달하는 건 내 정신을 뚜렷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양태 운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정신을 뚜렷하게 보고 하는 걸로 안 되고 양태가 갖고 있는 소멸 가능성과 이 우연성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에티카의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 네, 모든 관념은 신에게 관련되는 한에서 참이다. 그렇겠죠. 신과 관련되면 참이에요. 그죠? 다시 예를 들어보면 태양에 대한 관념 이것도 신관념이죠. 그죠? 내 눈에 대한 관념도 신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동전만한 태양 이것도 신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개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2번, 3번이죠. 2번, 3번이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신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오류라고 할 수는 내가 동전만한 태양이라고 하는 그 오류의 관념조차 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념도 참이에요. 그죠? 신에 관련되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래서 신을 어떤 차원에 관련시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겠죠. 신을 내 정신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참이지만 신이 많은 사물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오류가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증명. 왜냐하면 신 안에 있는 모든 관념은 그 대상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 안에 있는 모든 관념은 신의 사유 능력이죠. 그 대상은 뭐죠? 신의 활동 능력이죠. 그죠? 당연히 일치해야 되잖아요. 평행론에 따라서. 아, 옆에다 써놨네. 아니, 써놨네요. 정리 7 보충에 이렇게 써놨던 신의 활동력과 사유 능력. 그것은 모두 참이다. 네. 그다음 관념 안에는 허위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념, 동전만한 태양이든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관념이든 그 모든 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유니콘, 그다음 귀신, 아니 뭐 신 나도 여러 가지 나의 슬픔, 뭐 이런 것 모든 관념 안에는 허위라고 불릴 만한 적극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존재. 이게 되게 중요한 스피노자 네, 중요한데요. 이게 이 적극적이라는 게 저 사람 너무 적극적이야. 그럴 때 적극적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게 아니고 이것의 반대말로 지금 쓰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면 음성 양성 하듯이 그때 양성이 포지티브한 거잖아요. 음성이 네거티브한 거죠. 이때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양성이라고 그럴 때 그걸 포지티브로 할 때 저 사람 코로나에 적극적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균이 그죠? 그 바이러스가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의 적극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말할 때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 네거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거티브하지 않은 아주 포지티브한 그게 있냐 관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만한 태양이 있다고 하면 이때 여기에는 아무런 허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나 네거티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관념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동전만한 태양은 전체로 보면 오르지만 이 자체로 보면 분명 뭘 포함하고 있죠? 분명 내 신체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은 무엇이냐? 악은 무엇이냐? 그건 선의 결핍이지. 이렇게 논했단 말이에요. 선이 없는 경우.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표현하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결핍이라고 그러면 선의 결핍이라고. 악에서는 적극적인 뭔가 하나도 표현되지 않고 선이 안 보이는 경우인 거잖아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기 동전만 한 태양이라는 관념이 오류이지만 그렇다고 없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없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있는 것, 즉 포지티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준 건데 우리 신체 변화 자체를 보여준 것이에요. 없는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 유니콘은 뭐냐? 그럼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관념에 우리가 옛날 공부한 걸로 따지면 형상적 존재를 이렇게 우리 관념에 포지티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는 형상 플러스 뿔이라는 형상 플러스 날개 뭐 이런 걸 결합해서 유니콘이라는 관념을 만들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관념들의 결합인 거지 없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물이든 관념이든 모든 양태는 그것이 오류일지라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태는 모두 존재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념은 관념 안에는 허위라고 불리면 이때 허위라고 불릴 만한다는 거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핍이든 아예 없는 것, 부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부정하려는 사람은 가능하다면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속도를 냈는데 또 있었군요, 밑에. 이런 안 되겠구나. 이럴 수가. 네. 여기서 끝내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는.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면 오류나 허위의 형상을 구성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을 구성하는 관념이 있으면 찾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있냐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관념은 어떤 현실적인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만약에 오류나 허위가 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허위가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신 안에는 없어요. 그죠? 신 안에는 허위나 오류의 적극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 바깥에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관념 안에는 허위라고 일컬어지는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 자체는 절대 허위가 아닙니다. 관념은 존재하는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속도를 냈지만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되고 말아요. 12월 18일. 질문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고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가요? 34.
네, 좀 뭐 어렵죠.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뭐 질문 없는 걸 알고 그러면 2주 후에 맞죠? 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